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6살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려오는 그런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효자 아들과 예쁜 며느리,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까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특히 제가 그렇게 예뻐해주던 며느리가, 아니,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날 밤, 뜨거운 감자탕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을 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 국물 속에 제 목숨을 앗아갈 독이 들어있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그때 민철이가 전화를 안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한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린 걸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민철이와 민경이. 이 두 아이가 제 전부였어요. 민철이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를 많이 걱정해주는 효자였어요. 민경이는 똑똑하고 당찬 성격으로 공부도 잘해서 미국 유학까지 보냈죠. 20여 년을 그렇게 혼자 살면서도 외롭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민철이가 30이 넘어서야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면서요. 그 여자가 바로 정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인이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28살에 예쁘고 차분한 여성이었거든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저한테도 항상 정중하게 대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민철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정인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면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꺼려하는데 정인이는 오히려 먼저 그런 제안을 하다니. 정인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때 정인이의 손을 꽉 잡으면서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의 저는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그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정인이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양가 친척들만 모여서 간단히 했죠. 그때도 정인이는 완벽했어요. 하객들한테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저한테는 더욱 정성스럽게 대해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철이 부인 참 좋겠다. 저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은데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신혼 살림을 시작하면서 정인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와 민철이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일도 다 도맡아서 했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텔레비전 보고 동네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지내면 됐죠. 어머님, 그냥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정인이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빨래부터 청소, 요리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정인이를 보면서 정말 복받을 아이구나 생각했어요. 특히 요리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척척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감탄했죠. 정인아, 너는 요리를 어디서 이렇게 배웠니? 그냥 요리책 보고 혼자 연습했어요. 어머님, 겸손한 대답까지 완벽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정인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맛있는 음식 냄새가 주방에서 풍겨오고 집안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돼 있고 이런 게 바로 며느리복인가 싶었죠. 민철이도 행복해했어요. 엄마, 정인이 덕분에 엄마도 편하시고 저도 좋고 정말 잘 됐네.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인이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커졌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정인이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제가 가끔 식사 후에 이상하게 졸리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이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졸리네 하면서요. 하지만 유독 정인이가 차려준 식사 후에만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인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구나 했죠. 자기 때문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걱정해주는 정인이를 보면서 감동했어요. 두 번째는 제 친구 경숙이와의 관계였어요. 경숙이는 제 50년 지기 친구예요. 정인이가 오기 전까지는 매주 두세 번씩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시장도 같이 다니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만나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머님, 오늘 경숙 이모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정인이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정인아, 경숙이한테 다음에 오라고 할게. 그런 식으로 몇 번 경숙이와의 약속이 미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경숙이도 처음에는 이해해줬지만 나중에는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요즘 며느리 온다고 친구는 뒷전이야? 농담처럼 말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경숙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정인이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정인이가 가끔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민철이가 없을 때, 그리고 제가 못 본다고 생각할 때의 정인이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봤어요. 정인이가 거울을 보면서 웃음을 연습하는 것 같았어요. 밝은 미소를 지었다가 지웠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마치 연기 연습을 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나와 계셨어요? 제가 나타나자마자 정gin이는 다시 평소의 밝은 모습이 됐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화장실이 오래 계셨네요. 그때 저는 제가 본 게 착각이었나 싶었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급하게 끊는다거나 컴퓨터를 하다가 제가 오면 화면을 바꾸는 것 같다거나 하지만 그때마다 정인이는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저도 내가 나이 들어서 의심이 많아지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민철이가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저와 정인이 둘만 집에 있었죠. 정인이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감자탕을 끓여드릴게요. 정인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 타이밍 너무 밝았어요. 부자연스럽게 밝았다고 할까요? 저녁 준비를 하는 정인이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신경 써서 요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 쪽을 힐끔힐끔 보는 것 같았어요. 정인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편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평소와 같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감자탕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감자와 고기가 푹 익어서 국물이 진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숟가락을 들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뭔가 주저하게 됐어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식기 전에 드셔야 맛있는데. 정인이가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인이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빛을 봤어요. 간절함, 초조함,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가져갔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철이었어요. 여보세요? 민철아? 엄마, 지금 뭐 하세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급하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혹시 뭔가 드시고 계세요? 응, 정인이가 감자탕을 끓여 저어서.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철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토해내세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민철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공포가 담겨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민철아, 왜? 뭐가? 엄마,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화장실에 가서 토해내세요. 빨리요. 저는 정인이를 봤어요. 정인이는 제 전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인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정인이가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전화 끊으세요. 뭐라고?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되물었어요. 전화 끊으라고 했어요. 정인이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더 위협적으로 그때 전화기 너머로 민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인이 옆에 있어요. 정인이한테 속으면 안 돼요. 좀비예요. 지금 당장 집을 나오세요. 저는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왜 민철이가 아내인 정인이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저한테 집을 나오라고 하는 걸까요? 민철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인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정인이가 엄마를 독살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계속 독을 먹여온 거예요. 독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독살이라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정인이가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민철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민철아,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엄마,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정인이 옆에 있으면 위험해요. 저는 정인이를 다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정인이는 아예 포기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다 들켰네요. 정긴이가 말했어요.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철 오빠도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네요. 정인아, 너 정말.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뭐요? 놀라셨어요? 정인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잘 속아주셔서 고마웠어요. 어머님, 덕분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됐거든요. 계획? 대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화 너머로 민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오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하지만 정인이가 전화기를 뺏어가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잡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민철이와 통화를 계속했어요. 민철아, 엄마가 화장실에 있어. 정인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니?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민철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어요. 정인이가 계속 엄마한테 수면제를 먹여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은 더 독한 걸 넣을 예정이었어요. 엄마를 완전 타임충공버스 민철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완전히 멀려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 생각을 하니까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밖에서 정인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나오세요.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정인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위협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민철아? 어떻게 알았어? 친구가 알려줬어요. 정인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봤다고. 그래서 뒤를 밟아봤더니 민철이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정인이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재산이라니요? 저한테 그렇게 큰 재산이 있나요? 물론 이 집과 적금 좀 있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노리고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민철아? 그럼 정인이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엄마.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엄마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정인이의 사랑도, 효성도,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어머님, 나오세요. 정인이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점점 세게 두드렸어요. 나와서 이야기해요. 민철아, 빨리 와라. 엄마가 무서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엄마, 지금 가고 있어요. 절대 화장실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때 갑자기 정인이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다시 예전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와서 이야기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도 이제는 0이라는 걸 알았거든. 공의 임시, 안 돼. 나는 안 나가.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민철 오빠가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을 해치려고 할 리가 없잖아요. 정인이가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철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속으면 안 돼요. 정인이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가 증거를 다 봤어요. 증거요? 무슨 증거를 봤다는 걸까요? 민철아, 무슨 증거? 정인이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도 있고 엄마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적은 메모도 있어요. 메모까지 있다고요? 정인이가 정말로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메모까지 적어뒀다는 건가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화장실 밖이 조용해졌어요. 정인이가 포기한 건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서웠어요. 정인이가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민철아, 정인이가 조용해졌어. 뭔가 다른 걸 꾸미는 건 아닐까? 엄마, 절대 나가지 마세요. 제가 5분 후면 도착해요. 그때 갑자기 집 전체가 어두워졌어요. 정전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인이가 전기를 끈 건가요? 화장실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더욱 무서워졌어요. 민철아, 불이 나갔어. 정인이가 전기를 끈 것 같아. 엄마, 괜찮아요. 제가 곧 도착해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저는 떨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있었나요? 전쟁도 겪어보고, 남편도 잃어보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화장실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뭔가가 창문을 긁는 소리 같았어요. 설마 정인이가 밖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가요? 민철아, 창문에서 소리가 나. 정인이가 밖에 있는 것 같아. 엄마, 창문 잠금 장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창문 열지 마세요. 저는 손으로 더듬어서 창문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 밖에서 계속 소리가 났어요. 정인이가 뭔가로 창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민철아, 정인이가 창문을 부수려고 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민철이가 온 것 같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정인이가 민철이한테도 해를 가하는 건 아닐까요? 엄마, 저예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 안에서 나는 목소리였어요. 민철이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민철아. 저는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깐. 정말 민철이일까요? 정인이가 민철이 목소리를 흉내내는 건 아닐까요? 민철아, 정말 너니? 네, 엄마, 저예요. 정인이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아까 전기를 끄고 나서 조용해졌어.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민철이가 들고 온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정말 민철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철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그제서야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인이는 어디 갔지? 저희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정인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망간 것 같았어요. 민철이가 전기를 다시 켜자 집 안이 밝아졌어. 조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철이가 무릎을 꿇고 저한테 사과했어요. 제가 정인이를 잘못 봤어요. 엄마를 위험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민철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니야, 민철아, 너도 속은 거잖아. 나도 완전히 속았는 걸 뭐.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많았어요. 민철아, 어떻게 알게 됐어? 정인이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걸? 민철이가 말했어요. 친구가 정인이를 봤다고 연락했어요.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인해봐야겠다 싶어서. 민철이가 정인이를 미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다고요. 정인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저를 독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 정인이가 그 남자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도 봤어요. 늙은 여자가 빨리 죽지 않아서 답답하다. 이번 주에는 확실하게 끝내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인이가 저를 늙은 여자라고 불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럼 정인이가 그 남자와 공범이라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자도 엄마 재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정인이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노리고 심지어 저를 죽이려고 했던 무서운 여자였던 거예요. 민철아, 그럼 지금까지 정인이가 해준 요리에 네, 수면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식사 후에 항상 졸려하신 거예요. 수면제라니, 그럼 저는 몇 달 동안 정인이가 주는 독을 먹고 있었던 건가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정인이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 항상 졸리고 머리가 무거웠거든요. 오늘은 더 독한 걸 넣을 예정이었다고 했지? 네, 정인이가 그 남자한테 오늘 확실하게 끝낸다고 했거든요. 확실하게 끝낸다는 것은 저를 완전히 죽이려고 했다는 뜻이겠죠? 만약 민철이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 감자탕을 다 먹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어요. 민철이가 신고했거든요. 경찰들이 집을 수색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정인이 방에서 독극물이 나왔고 컴퓨터에서는 저를 독살하는 방법에 대한 검색 기록이 나왔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인이가 인터넷으로 자연스러운 독살 방법, 들키지 않고 사람 죽이는 법, 이런 걸 검색했더라고요. 게다가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복구됐어요. 그 메시지들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늙은 것, 빨리 처리해야 할 대상,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몇 달 동안 제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경찰이 말하기로는 정인이가 전문적인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저 말고도 다른 노인분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진짜가 아니었어요. 서류상으로만 결혼하고 실제로는 그 남자와 계속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철이가 계속 사과했어요. 제가 정인이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엄마를 위험하게 만들어서. 민철아, 됐어. 너도 피해자야. 저는 민철이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아무리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어떻게 어머니보다 며느리를 더 믿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에 정인이가 잡혔어요. 그 남자와 함께 도주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저한테 확인하러 오라고 했어요. 경찰서에서 정인이를 다시 봤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도도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어? 저는 정인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어? 왜 날 죽이려고 했어? 정인이는 비웃더라고요. 잘못했다고요? 할머니가요? 정인이가 반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냥 방해물이었어요. 빨리 없어져야 할. 방해물이라니요? 제가 정인이한테는 그냥 방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정인이를 얼마나 아꼈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할머니 재산이 꽤 되더라고요. 그 집의 적금에 보험금까지 꽤 쏠쏠하던데요. 정인이가 계속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민철이는? 우리 민철이한테는 전기 전혀 없었어. 민철 오빠요? 정긴이가 코웃음 쳤어요. 그냥 이용한 거죠. 바보 같아서 이용하기 쉬웠어요. 그 말을 듣는 민철이의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정인이한테 진심으로 사랑했던 민철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결국 정인이는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 남자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고요. 재판에서 정인이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늙은이들이 돈만 쌓아놓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판사님이 정인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그 남자는 7년을 받았고요. 그래도 제 목숨을 노렸던 걸 생각하면 부족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의는 구현된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써서 엄마를 보호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민철이한테 말했어요. 민철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걱정하느라 네 인생을 망치지는 마라. 그리고 미국에 있던 민경이도 급하게 한국에 왔어요. 이 일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달려왔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국에 있어서 엄마를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민경아, 네가 무슨 잘못이야.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 하지만 이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첫째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인이가 아무리 착하고 예쁘게 행동해도 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야 했어요. 둘째는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정인이한테 속아서 경숙이 같은 오랜 친구와도 멀어졌고 민철이와의 관계도 소홀했어요. 하지만 위험할 때 결국 저를 구해준 건 가족이었어요. 셋째는 나이가 들어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며느리가 잘해주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자. 이런 생각으로 방심했던 게 화를 키웠어요. 지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경숙이와도 다시 자주 만나고 있고 민철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교제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 여자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어요. 민경이도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 곁에서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하면서요. 가끔은 그날 밤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만약 민철이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감자탕을 다 먹었다면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해준 민철이에게, 그리고 멀리서도 달려와준 민경이에게, 또 이런 일을 겪고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저 자신에게도 감사해요.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비슷한 피해를 당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의심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변했어요.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살고 있지만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도 살고 있어요. 매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살려고 해. 특히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민철이와 민경이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더 많이 안아주고 있어요. 그들도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를 더 아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인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끔찍하고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현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요즘 가끔 꿈을 꿔요. 정인이가 다시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꿈을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물론 현실에서 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인이를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낫죠. 민철이는 요즘 새로운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몇 번 만나봤는데 정인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엄마, 이번에는 확실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철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놓여요. 이번에는 제가 더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그분의 가족도 만나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정인이 같은 사람은 정말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민경이는 한국에 돌아와서 제 곁에서 지내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마,
제가 엄마 곁에 있으면서 보호해드릴게요. 하면서요. 고마운 딸이에요. 하지만 저는 민경이에게도 말해요. 민경아,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때문에 네 인생을 제한하지 마라. 아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정인이가 해주던 요리들이 맛있었거든요. 물론 독이 들어있어서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요리 자체는 맛있었어요. 이제 제가 직접 그런 요리들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특히 감자탕은 처음에는 무서워서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깨끗한 감자탕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있어요. 그때 그 무서웠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고 싶어서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감자탕을 먹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경숙이도 자주 놀러 와요. 순자야, 그때 내가 더 자주 왔으면 정인이의 정체를 더 빨리 알아차렸을 텐데 하면서 미안해해요. 하지만 저는 경숙이 탓이 아니라고 말해요. 정인이가 워낙 교묘했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경숙이와 더 자주 만나면서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함께 이 일을 겪으면서 진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수근거려요. 저 집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다면서? 하면서요.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동동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니까요. 오히려 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좋겠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정gin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면회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볼 필요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정인이가 뭔 말을 하든 이미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대신 저는 앞으로의 제 인생에 집중하고 있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지, 가족들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지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소중함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타임 조머생동. 그래서 요즘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인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의 소중함, 사람을 믿되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특히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너무 성급하게 믿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자식들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으세요. 저처럼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전에 미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더 자주 안부 전화드리세요.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대화하세요. 부모님이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정인이라는 악몽은 끝났고 이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가끔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불안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찰이나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저도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했던 게 화를 키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가족을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가족의 사랑이에요. 저는 정인이 때문에 재산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가족의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해준 민철이와 멀리서도 달려온 민경이,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섭고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정인이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정인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앞으로의 행복한 시간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느끼신 게 있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